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당신의 딸이 매일 밤 눈물로 잠드는 이유가 바로 그 남자라면요.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중하게 웃어도, 아무리 딸 앞에서 애정 어린 말을 해도 내 눈엔 다 가식이었습니다. 내 딸, 태희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결혼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눈가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걸 보며 나는 그가 원인이라고 확신했죠. 엄마, 너무 편견 가지지 마. 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 괜찮아. 오해야. 하지만 모성은, 본능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울면서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었죠. 며칠 동안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겨우 먹고 눈은 계속 부어 있었죠. 말을 시켜도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놈,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나는 결심했어요. 그 집으로 직접 가보기로. 그날 오후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나는 혼자 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시죠? 도어락이 열렸고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초췌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다희가 울면서 왔어요. 무슨 짓을 한 거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항상 부족했어요. 그런데 진심입니다. 태희를 사랑해요. 그 순간 나는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 덕분에 내 딸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태희 근처에도 오지 마요. 그 애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랑은 아니에요. 며칠 뒤 태희가 처음으로 밖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듯해서 난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점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려온 낯선 번호. 나는 곧장 받았죠. 장모님, 저예요. 태희가 공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이마엔 땀, 손엔 딸의 가방과 겉옷. 그는 나를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딸, 괜찮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탈수, 저혈압. 하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가 옆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 도망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대신 부르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딸의 병실에서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지고 그녀가 깰까봐 작은 숨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봐주세요 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지금껏 지켜온 건 딸을 향한 걱정과 보호였지만 혹시 내가 너무 벽을 쌓고 진심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딸이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뜨던 그 순간 나는 무심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딸의 이마에 손을 올려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미안해. 너무 힘들었어. 그 순간 나는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딸은 내 손 안에서 점점 자라나 이제는 인생의 벽에 부딪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도 오래 그 벽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라고만 믿어왔던 거죠. 병원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곳에서 나는 그와 마주 섰습니다. 아직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야 했어요. 더 빨리, 더 자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나요? 그는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네. 태희는 혼자서 모든 걸 안고 가려 했고,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말을 해도 전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반성이었고, 동시에 딸과 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딸은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또한 조용히 물러섰죠.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시간이 되신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작은 동네 찻집.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적어온 기록이에요. 태희와 있었던 일들, 제 감정,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는 나에게 그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왜 실망을 드렸는지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노트를 받아 조심스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창한 말 대신 작고 세심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태희가 좋아하는 음식, 처음 웃었던 날, 함께 다녀온 공원, 그리고 다투고 난 뒤의 후회들. 며칠 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만날 생각 있어?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변하려고 했더라,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 아직도 무섭고 복잡해. 근데 한 번은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용기 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딸과 그는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고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나 역시 내 역할만을 고집하며 딸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로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책임진다는 건 단지 결혼 서약이 아니라 매일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그 글을 읽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나는 딸 태희와 산책을 나섰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그녀는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복잡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엄마, 요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것 같지?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릴 땐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더니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아니, 민석 오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동안 내 감정을 너무 가볍게 봤다고. 자기 자신도 많이 놓쳤다고. 나는 딸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음을 느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 다시 모든 걸 시작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아. 며칠 후 민석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였다. 장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단지 태희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가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처음엔 장모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장모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전해진다더니 민석 씨 말처럼 나도 예전엔 당신을 오해했어. 하지만 요즘은 좀 다르게 보이더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태희와 함께 노력하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 속엔 내가 자주 적던 혼잣말들이 가득했다. 나는 언제나 딸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내가 그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민석이라는 사위는 완벽하진 않지만 진심만큼은 내가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쓰여진 글들을 읽으며 나는 마침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용서와 이해가 자리를 잡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서로의 눈빛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진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워가면 좋겠어. 엄마, 민석 오빠, 나, 우리 셋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숙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가족이란 건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서로 보듬을 수 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며칠 후 태희와 민석은 작은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내게도 변화가 있었다. 그들을 지켜보며 나는 나 자신의 삶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늘 엄마, 장모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지만 나 또한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작은 취미교실을 등록했고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도 갖기 시작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던 봄날 아침, 나는 마당의 작은 벚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무릎 위로 내려앉았고 나는 그 순간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되어주었다.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지만 실은 내 안이 변해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오해, 미움, 그리고 애틋함까지. 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지난 몇 달의 시간은 나를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딸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 아이도 아팠고 나도 아팠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가족이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상처를 지나온 사람들이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다. 엄마, 요즘 엄마가 좀 달라졌어요. 딸이 내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웃음으로 받아 넘겼지만 사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긴 시간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 사람, 민호 씨와 나 사이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특별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짧은 쉼표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던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어머님, 이젠 저도 제 길을 찾아보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네. 이제는 서로의 몫을 살아야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안에 감사도 있었고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존중이 있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 며칠 뒤 나는 딸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 나갔다.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높았다. 우리는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 걷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돌렸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은 정말 괜찮아.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과거의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작아진 듯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로서만 사는 삶을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의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늦은 나이라 생각했던 배움도 다시 시작했고 혼자 가는 여행도 계획 중이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장 정리,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며 내가 살아온 시간을 다독였다. 그 안엔 후회도, 웃음도, 그리고 아주 작은 소망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 글을 쓰고 나서 나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함이 더 많은 나날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지막으로 나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날이 있었나요? 혹은 늦었다고 생각해 꿈을 포기했던 적 있나요? 혹은 잊고 지내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튤립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나의 삶.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늘 있었다. 이제는 사랑을 다시 정의하고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보다 함께 나란히 걷는 법을 선택했다.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을 향해 걷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 봄을 살아가고 있다.